아시다시피 선제 타격은 그 적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먼저 때리는 것이고 또 예방 타격은 위험 능력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인데 선제 타격은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수차례 우리 정부에서도 선제 타격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킬체인 계획을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징후 발견 시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30분 내에 발견해서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네. 최근에는 여기에 이제 킬체인 포함해서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이게 KAMD인데 이것 포함을 해서 대량 응징 보복 개념도 추가해서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후가 확실하면 압도적으로 평양을 초토화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핵 문제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대화, 남북 간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외교는 국제사회 간의 외교일 텐데 세 번째가 군사적인 수단입니다. 이 3자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보면 전 군사적 차원에서 선제 타격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말씀하셨다시피 대화와 외교 등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선제 타격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미국에서 지금 이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말고도 그 전이라든가 아니면 저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그 위기의식 또 그런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북핵에 대해서 보다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미국 내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말씀드리고 있는 그 개념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제 타격, 그 선제 타격, 예방 타격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예방 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교수님, 네.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 정말 효용성이 있는 거냐? 한번 예방 타격을 해서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그러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완전히 파괴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점에서 예방 타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지하에서 소규모로 가동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부 알 수 있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예.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동창리, 문수리 뭐 이런 등의 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핵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밀 타격하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파괴됐을 때에 북한이 현재는 거의 그 실전 배치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마무리 단계에서 북한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지하는 효과를 발생하고 북한은 만약 이렇게 되면 이를 복구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그 예방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침략의 논쟁에 이제 쌓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그 예를 들면 영변 핵시설에 그 이제 폭격을 가하면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 중에도 20% 정도만 생존한다고 하니까 아마 국제적으로 비난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점에서 북한이 전면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폭 허용치가 또 꽤 커서 방사능 오염이 또 우리 측에 남한 지역까지 온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사일 시설 같은 것은 타격하면은 군사적인 실효성이 꽤 있을 것이다. 그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타격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밀 타격한다고 할 때 목표의 100%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반격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이것은 아마 군사적으로 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 말고 지난번에 우리가 대량 응징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 그때처럼 평양의 핵심 시설들을 예방 타격할 가능성도 군사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카드입니까? 그 핵심 시설도 타격한다는 그 계획을 선제 타격 개념에는 담고 있고요. 또 예전에 참수작전 이야기했듯이 북한의 그 수뇌부를 공격한다는 것도 사실은 선제 타격 개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논의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예방 타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그 공격 작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병욱 상명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사는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선제 타격론에 관여했느냐는 심재곤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로부터 선제 타격 협의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대사는 미국 정부에서 북한이 원하는 핵 동결 협상론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핵 위협 속에 연합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양국군 지도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위협은 턱 밑에 비수와 같다며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턱 밑에 비수와 같아서 긴급하게 해결하지를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양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체제 유지를 위해 언제 어떻게 도발할지 모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광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연합 방위태세입니다. 주한 미군을 약어로 USFK라고 이렇게 파는데 Unbreakably Special Friends of Korea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To ensure that we as an alliance will be successful and victorious if we're called to fight.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군이 함께 흘리고 있는 땀방울이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미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As a fellow Korean, I would like to say a few words to appeal to those who are ruling North Korea.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I would ask them, why do you need these weapons? In South Korea, we don't have a nuclear bomb. As we are bordering with each other, you don't need an intercontinental missile if you are aiming us. Why do you need these weapons? You say the United States is a threat to you. Why would the United States threaten you? Why would the strong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would threaten a small country far across the Pacific? There is no threat. It is a figment of your imagination. If you continue on this way, the only people who will suffer from what you are doing are your own people. And they are also my people and our people as well. So please wake up, open your eyes, look out at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Give up the nukes, join the rest of us in the world, and we all can live together in safety and peace. Thank you, Mr. President. 박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군사적 긴장으로 정권 안정과 내부 결속을 이루려 하지만 이는 착각이고 오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주민과 엘리트층의 탈북에 이어 군인 탈영까지 급증하는 등 체제 분열과 내부 동요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를 끝낼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탄압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내부 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한다며 북핵보다 무서운 것이 분열과 혼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고 내부 분열을 통해 우리 사회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핵 도발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민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며 북한 미사일 위험에 우리 국민과 장병들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토대로 우리 군의